저는 2021년 3월부터 해서 1년 동안 감염병 관리팀에서 근무했었고, 제 주 업무가 코로나 담당이어서 거의 전반적인 코로나 업무를 다 도맡아서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단은 환자가 이제 신고가 되면은 그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환자를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는 업무도 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접촉자, 밀접 접촉자도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그분들 격리시키는 것도 했었고, 네, 나중에 재택 치료 업무까지 초반에는 조금 담당을 했었어요. 거의 전반적으로 힘들어서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냥 공휴일 이런 거 없이 그냥 저는 계속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거의 보건소에서 살다시피 해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민원인들이랑 전화해서 언성 높이고 또 협조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도 힘들었겠지만, 네, 그런 주말 없이 계속 근무했었던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너무 이 기간이 기약 없이 너무 길게 끌게 되면은 저 자신도 너무 지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위에 과장님들한테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기간을 딱 정해 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1년이라는 기간에 맞춰가지고 인사이동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관련된 그 확진자 흡수해서 접촉해서 확진이 되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소문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서 전화를 계속 하시고 찾아오신다고도 하시고, 네, 보건소로. 그래서 찾아오신다고도 막 협박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게 그 감염이 된 경로를 모르고 있었는데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분이 얘기를 해서 진짜 그런가 싶어서 뉴스를 쳐봤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추측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퍼뜨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화를 많이 내시고 보건소 찾아오신다고. 저는 코로나19 그 시즌 당시에 종교시설 업무랑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PC방이랑 노래연습장 그런 부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 스스로가 힘들었던 순간보다요,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던 순간을 보는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노래 연습장이나 PC방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갔을 때 나는 20년 동안 버텨온 내 공간을 그냥 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정말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을 이제 꾸려가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게 터지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 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나 이거 55년째인데 3대째인데 난 버리고 갈까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저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적인 힘이 못 된다는 거, 소독제밖에 못 드린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에서 근무한 노우진입니다. 저는 2022년부터 이제 코로나 관련 업무, 코로나 외 감염병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많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 보니 이제 어제 지침 다르고 오늘 지침 달라서 그 변화된 지침 내용을 숙지하기도 전에 민원인을 대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하기도 전부터 폭발하는 민원 전화,
물론 상담, 그리고 너무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투입된 인원보다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 수많은 확진자들을 관리할 때 이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발생하는 또 민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증상이 가벼운 사람도 있지만 증상이 무거운 사람도 있고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거나 중환자들은 병상 배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병상으로 모셔야 되는데 경상북도청을 통해서 병상 배정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니라 도청을 끼고 하는 업무다 보니 이제 보호자들이나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병원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런 병상 배정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갔으면 가장 좋겠지만 긴급을 요하는데도 병상 배정이 안 돼서 늦어져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병상 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격리자이다 보니 아무 때나 입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절차를 통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절차를 하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보호자분들의 원망, 그 정부 탓, 보건소 탓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분들한테 이런 원망을 들으면서 저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이분이 빨리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리고 그 원망을 들었을 때 정말 좌절감과 이제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지침별로 다른데 저희가 어떤 물품이라든지 재택치료 대상자분들에게 나가는 물품들이 지급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급될 물품들이 그렇게 별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긴급을 요하는 필요한 물품은 아니었는데도 그런 물품인데도 지금 당장 받아야 되고 지금 내한테 당장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이런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막 안 갖다 준다고 안 가져준다고 정말 쌍욕 하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 근데 저희가 도저히 안 돼서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분이 가져다 드리러 갈 겁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로는 안면이 받치는 게 없는데 이게 그 면사무소 직원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때서야 죄송하다, 자기가 말이 심했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셨고 이제 막 마스크 벗고 기침해야 된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모두를 다 이렇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도움을 드렸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게 저희도 저희지만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성모병원, 적십자병원이 재택치료 환자를 또 모니터링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 하는 일이고 저희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퇴근 시간이 거의 매일 새벽 2시였어요.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당직자들이 여기 세콤을 해야 되는데 세콤 또 못 걸고 저희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집에 가서도 적십자병원, 성모병원 아니면 김천의료원 전화가 계속 와요. 전화가 계속 와서 이런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죠? 이런 환자가 지금 긴급하게 병상 배정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 대응을 하고 처리를 하느라고 밤을 꼴딱 샌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해서 출근하고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상 앞에서 김밥 2줄, 김밥 몇 줄 놓고 손으로 집어가면서 업무를 보고 퇴근 시간에 지났는지 이게 점심 시간인지 이런 개념도 없이 시간을 많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조금 이제
다르다라는 생각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관심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아파트에 확진자가 한 명이 나타났다.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전화 다 합니다. 아파트의 주민들이 몇 동 몇 호냐. 개인정보를. 예. 그리고 그 마을에 누가 확진이 됐다는데 내가 이장인데 나는 알아야 된다. 막 이런 주변 사람들의 전화가 유달리 많이 왔었습니다. 그게 초창기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 계속 중후반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개인정보는 절대로 발설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 개인위생, 손 씻기, 기침 예절, 사람들 많은 곳에 갔을 때 마스크 쓰기죠. 그거는 뭐 몇 번을 해도 쉽지 않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자기 면역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고 지자체에서는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은 내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요원입니다. 뭐 가까이 있는 선생님, 보건교사, 아니면 약사님, 의사, 뭐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감염병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재빠르게 신고가 돼서 더 전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요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런 일상생활에 그런 것들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메르스, 신종플루,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몇 번의 감염병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그때에 비하면 시민의식이라든지 준비, 대처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무조건 우왕좌왕 막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는 학습이 돼서 나가기 전에 손 씻고 갔다 와서 손 씻고 마스크 써야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학습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문화가 정착되고 이런다면 다음 감염병이 왔을 때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